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라도 몸도 마음도 추스리시고 조금 여유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말판이라 지난 한 주 리뷰하는 시간 가지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일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어족 되시길 저 강석이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XRP 파이어! 주봉 차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규 자금 유입이 돼야 하는데 기존 자금의 49%가 감소한 시장이다 보니 당분간 어떤 공격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옐로우 골드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캔들상 위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PM 패러다임 무빙을 이용해서 한번 현재의 추세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흰색인 심리선과 빨간 선인 세력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상 매도나 매수보다는 중립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봉 차트상 매매 신호는 중립입니다. 자, 얼마 전 우리 XRP 급등했을 때 제가 아침에 그 오전 6시 57분, 6시 49분에 급하게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올린 글들인데요. 보면 이제 3,150원 돌파 후 단단해지면 2차 저항대인 3,348원 전후까지 단기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매수 따라가지 마세요. 매수하는 날 아닙니다. 매수 급소 확인 안 됐기에 상승한다고 분위기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제 텔레그램방 보신 분들은 아마 이날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이게 계속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상승을 안 하고 조정을 거친 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상승한 날이 고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 강석이가 텔레그램방에 매매 급소, 매매 신호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보다 안전한 수익률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상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오늘 주제와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강석의 코인파이어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작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XRP를 위한 규제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요걸 하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폴 애킨스 SEC 의장이 처음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암호화폐 수탁이다. 이 말에 제가 소름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자산관리업체에 자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맡기면 당연히 운영을 하고 이익을 보겠죠. 그런 어떤 전형적인 금융업체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가상자산업계에서 하라고 이제 법률 규제안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런 금융 쪽 관련된 코인들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XRP잖아요. XRP. XRP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 은행 5천 곳. 참고로 미국은 은행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곳에서 암호화폐 사업 진출 가능해진다. 사전 승인 규제 철폐로. 자, 기존 은행 보고 암호화폐 사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은행들은 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XRP. 금융에 특화된 은행하고 가장 성격이 비슷한 XRP랑 사업을 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럼 미국은 은행이 1,000곳이 10,000곳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5,000곳에다가 5,000곳 더 더하면 10,000곳이 넘는데 그 중에 상당수만 XRP가 흡수를 한다고 해도 XRP의 어떤 매출 규모나 몸짓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 뉴스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고요. 또 연준에서도 그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죠. 내가 크립토 대통령 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니들 가상자산업계 규제들 확 풀어줄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폴 애킨스 의장이잖아요. 폴 애킨스 의장은 처음 공식 회의를 이렇게 가상화폐 수탁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SEC에서 또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설립 추진한다.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최소한의 룰만 지켜.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우리 XRP를 위한 맞춤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를 했잖아요. 그 전에 히든로드를 인수한 의미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규제안의 철폐가 없으면 사실상 히든로드의 인수 의미는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철폐가 되고 뭐 암호화폐 수탁 업무까지 이제 진행되고 하는 와중에 히든로드 1조 8,500억 원을 들인 히든로드는 1조 8,500억이 아니라 18조, 180조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은행 암호화폐 어떤 파트너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제 설명 들으셨으면 지금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XRP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XRP가 실제로 시중 은행들하고 협력해서 XRP 가치를 어떻게 올려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강석이가 영상이나 텔레그램방 통해서 그때 XRP가 어떻게 가치를 올려가는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비즈니스 로드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사업 구조는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선은 금융에 한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작년 12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송금 결제 서비스 개통을 했고요. 이 RLUSD가 갖는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에 리플 커스터디 상표 출원을 했죠. 그러면서 자체 지갑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히든로드 인수를 했습니다. 핵심은 XRP 레저 플러스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두 개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19조 달러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인 RWA를 먹으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실물 자산화 토큰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RLUSD고요. 그 어떤 플랫폼이 되는 게 XRP 레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9조 달러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럴 뭐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금융 업무다 보니까 기존 금융 업무의 전통한 히든로드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전통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미래적인 인프라를 다 갖춰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안 규제 철폐, 최소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폴 애킨스 의장이나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위해서 지금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21세기 JP 모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은 왜 아직 XRP ETF를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런 기사가 안 그래도 떴습니다. 자, 블랙록은 왜 아직 XRP ETF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페이퍼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항소를 공식 취하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사실상 끝난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도 판단하고 비즈니스 업계에서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상으로는 아직 마무리를 위해서 진행 중인 절차들이 있죠. 이제 블랙록 같이 대형 투자 사모펀드들은 이런 서류상의 절차까지 끝나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도 XRP ETF를 당연히 신청하고 싶겠지만 자기네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선결 조건인 이런 법률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지 XRP의 성장성에 어떤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솔라나에 직접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솔라나랑 XRP랑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왜 솔라나에 첫 직접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블랙록하고 동일한 이유입니다. 아직 리플이 SEC와 소송이 페이퍼상으로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 캐시우드도 부득이하게 솔라나를 첫 직접 투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뿐입니다. 블랙록이 XRP 투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XRP 4자리 숫자입니다. 가격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쯤 가면은 분명히 늦어도 연말쯤 가면 5자리 숫자 된다. 저는 블랙록이 투자를 하고 캐시우드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WA 시장 선점에 어떤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저는 6자리는 금방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XRP 가장 유용한 암호화폐 될 것이라는 이런 테우크리움 CEO의 말도 있는데요.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사실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건 바로 이 자금 흐름입니다. 이 자금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디지털 자산 펀드 XRP 3,800만 달러 순유입. 지난주 3,800만 달러 순유입 된 거고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00만 달러. 이더리움은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800만 달러. 이렇게 다 마이너스인데 XRP만 금액도 큽니다. 플러스가 3,800만 달러나 유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P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중요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일정인데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정이 3개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즉 얼마나 고용했나 비농업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연준에서 어떤 실업률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GDP 1분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가 앞당겨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이기 때문에 뭐 관세 정책의 본격적인 어떤 반영이 된 거라고는 어렵지만 어떤 연준의 금리 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월 1일 금요일 날 실업률이 나옵니다. 사실상 5월 8일 금리 결정 전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볼 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 3월 달에 4.2%였는데요. 여기서 뭐 4.2%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는 동결될 거고요. 만약에라도 뭐 4.5%, 뭐 4.6%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며칠 사이에 금리 결정하기 며칠 사이에 파월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석이도 이 실업률 발표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되면 바로 저의 그 텔레그램 방에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요, 역시 주봉 차트처럼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XRP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 훼손이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매매를 급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PM 패러다임 무빙을 통해서 현재의 추세가 매수인지 중립인지 매도인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흰색 선, 심리선하고 빨간 선, 세력선이 거의 붙어 있고요. 그리고 0의 수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립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매수 매도의 어떤 변곡점을 확인하거나 매매의 급소가 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제 텔레그램 방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굳이 매매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100분 돌파 감사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건 제가 그 샤오미 밴드, 현재 네이버에서 5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형 샤오미 밴드고요. 이거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항상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시니까 핸드폰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밴드에 세팅을 해놓으면 중요한 내용이 밴드에서 울립니다. 그럼 그때 핸드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 선물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남역 사무실 오셔야 되고요. 오시면 저희가 밴드랑 핸드폰 세팅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거라서 교통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이벤트로 다 준비했습니다. KTX, 비행기, 고속버스, 왕복 교통비를 무상으로 다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조금 내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이벤트라 선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유료 현장 강의 무료 참석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데일리 플러스 교육 일정이 있는데요. 15분 모시고 딱 2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가 5만 원을 내셔야 참가하실 수 있는 유료 현장 강의입니다. 강사분이 전문 강사분이라서 정말 깊이 있게 또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유료 현장 강의 참석하시라고 제가 참가비 5만 원 미리 제가 선결제를 해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듣고 정말로 피 터지게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보통 2시간 저희가 일정을 잡아 놓는데 대부분은 2시간을 다 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른 투자자분들 만나서 각자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도 해보시고 또 궁금해하신 거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료 현장 강의 참가비 5만 원 미리 선결제 해놓습니다. 감사 이벤트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샤오미 밴드 받고 매매 잘하고 싶고 또 유료 현장 강의 무료로 참석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는 분들 지금 많으시죠? 그러시면 지금 바로 010-9908-3148 문자로 FIRE라고 적어 보내주십시오. FIRE라고 적어 보내주시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KTX, 비행기, 고속버스, 왕복 교통비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유료 현장 강의 참석비 5만 원 제가 미리 선결제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드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샤오미 밴드 받으시고 그 세팅 해 놓으시고 그리고 유료 현장 강의 듣고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시고 고속버스나 KTX 비행기 타고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문자로 파이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 전화 드릴 겁니다. 안내 전화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화 받아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주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파이어족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